네, 브리핑 서울 함께하겠습니다. 어제는 쉬었죠. 과연 목요일 오늘장은 어떠한 흐름이 전개가 될 것인가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일단 간밤에 뉴욕 증시가 정말 좋았습니다. 중동의 긴장감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 가면서 폭등했던 국제유가가 어느 정도 또 숨고르기를 보여주고 있죠. 폭락을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간밤에 또 추가적인 그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채권 시장의 안정과 더불어서 시장 자체의 위험 선호 심리를 좀 어느 정도 완화가 되어가는 그 스탠스를 그려갔는데 오늘 국장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화요일 코스피가 0.6% 하락으로 2600선을 지켜내지는 못했습니다. 2594포인트, 코스닥은 778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자, 여기에는 지금 치솟는 국제유가와 국채금리라고 달려 있습니다만 바뀌었죠, 흐름이. 챙겨보셔야 되겠고 중국의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에서 중국 증시 최대 20% 더 간다라고 했었지만 우리가 쉬는 동안에 역시나 이 중국 부양책에 대한 시선도 조금은 바뀌었습니다. 2차 기자회견이 있었고 그 중국 정부에서 뭔가 이렇다 할 목표치와 전략이 나올 줄 알았지만 그렇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중국 증시, 홍콩 증시가 좀 급락세가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어떻게 또 시장은 소화가 될지도 중요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었던 이날 1%의 하락으로 6만 원 선은 지켜냈지만 다소 아쉽다라는 평가를 받아갑니다. 기존의 영업이익 예상치가 14조에서 10조로 눈높이를 낮췄었고 그 10조에도 못 미치는 숫자 9조 1천억 원의 영업이익이 발표가 됐었기 때문에 확실히 반도체 겨울이다라는 쪽으로도 시선이 이동하는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 원체 악재가 많았잖아요. 이제 악재가 다 나올 만큼 나온 자리인지 그렇다면 매수 기회로 삼아 봐야 되는지도 궁금해지는 구간입니다. 같은 날 LG전자가 실적 발표가 됐었고 어닝 쇼크였었죠. LG생활건강은 3분기 실적에 대한 그 우려감이 더해지면서 주가 급락이었습니다. 8% 장중 저가가 이 종가로 찍혀 있고요. 흥국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43만 원에서 41만 원으로 내렸습니다. 앞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이어질 거다, 커질 거다라는 부근에서 중국 경기 부양책이 발표되고 나서 LG생활건강이 10%가량 상승 보였는데 이날 하루에만 거의 다 반납을 해내는 모습 보였고요.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아쉬웠다 보니 삼성전자를 필두로 반도체주들의 주가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SK하이닉스도 이날 4% 가까이 떨어졌고요. 한미반도체 이수페타시스, 테크윙 같은 종목들도 일제히 하락. 그래도 상대적으로 유리 기판이나 CXL 쪽으로는 선방을 해주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조선주가 최근 참 부진합니다. 이 중국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되고 난 이후에 그 부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래도 화요일에 반등 보여줬고요. HD 현대마린엔진이 3%, 현대미포가 2%, 그밖에 기자재 쪽으로도 온기가 흘러갔던 화요일이었습니다. 비만 치료제가 너무나 좋았는데요. 펩트론 개별호제가 있었거든요.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고 일라이릴리와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 속에 장중에 상한가 직행이 됐었고요. 대화제약은 상한가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올릭스도 20%, 대보는 LS가 3% 가까운 상승으로 유통사들도 강하게 시세가 나와줬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앞서 조선주 화요일에는 좋았습니다만 이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되고 나서 주가 급락이 계속 이어집니다. 클락슨이 9월 조선산업 데이터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특징적인 부분, 중국 조선사들이 약진하고 있다, 잘 나가고 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중국의 신규 수주 점유율이 무려 75%라고 합니다. 한국은 15%에 불과한데 말 그대로 중국이 쓸어가고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그래도 글로벌리하게 봤을 때는 슈퍼 사이클은 맞습니다만 과연 지금 조선주들 돌파구가 있을지 지금 자리에서 더 내려갈 것인지 아니면 잠시 멈췄다가 올라가는 자리일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조선주 울고 그리고 엔진주 웃고 이렇게 타이틀이 달려있죠. 경기 부양책이 발표가 된 이후에 이 대표 조선사들은 주가 급락세고 엔진주들은 상대적으로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삼성중공업이 무려 8%의 하락을 보였고요. HD현대중공업이 7%, 현대미포도 7%. 그간의 상승에 비하면 그래도 그렇게 큰 하락은 아닙니다만 추세 자체가 꺾였을까라는 의문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한화엔진과 HD현대마린엔진
한화엔진은 특히 13%의 상승률을 보여줬는데 왜 그렇게 잘 나가는고 하고 봤더니 지금 원자재 가격 랠리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철광석 가격도 올라가고 있고 그렇다 보니 후판 가격에 대한 상승 부담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후판 가격이 올라가면 어쨌든 조선사들이 배를 만들 때 이 돈이 더 많이 들 테니까요. 수익성 악화 쪽으로 흐름이 모아지면서 조선주들이 최근 주가 하락을 보여줬었는데 그런데 엔진주들은 잘 나갑니다. 상대적으로 이 중국이 엔진 생산하는 기술이 좀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중국이 수주를 지금 쓸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국내 엔진주들은 오히려 좀 반사이익 볼 거다. 중국의 조선사들이 계속해서 수주를 할수록 국내 엔진주들은 더 좋아질 거다 쪽으로 입이 모이더라고요. SK증권과 교보증권에서는 최근에 후판 가격 상승에 따른 조선주들의 하락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지난 화요일에 리포트를 냈습니다. 건조마진 훼손 제한적일 거다. 조선주 오히려 비중 확대해야 된다. SK증권에서 목소리를 냈고요. 교보증권에서는 삼성중공업을 탑픽으로 들었습니다. 목표 주가는 15,000원으로 상향 조정 들어갔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 관련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위고비가 이달 중에 이제 상륙을 하게 되는데 이 추락 가격이 37만 원이라고 하고요. 한 달 기준으로 봤을 때 100만 원을 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수요가 좀 폭발적으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은 있습니다만 원체 주가 랠리 뜨겁습니다. 펩트론 개별호재가 있었는데요. 미국 일라이릴리와 손을 잡았다라는 소식 같이 공동 연구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장중에 상한가로 직행이 됐습니다. 물론 상한가 지켜지지는 않으면서 한 26%의 상승으로 끝났습니다만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 최근에 가는 종목들이 더 잘 가잖아요. 이 위고비 상륙 직전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 어떤 대응이 맞을지 좀 이야기 나눠봐야 되겠고요. 전통 제약사보다는 확실히 유통주 쪽으로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 블루엠텍은 위고비의 유통 물량 60%를 배정받았다고 하죠. 블루엠텍 이날 3%가량의 상승 보여줬었고요. 그리고 인벤티지랩도 최근에 주가 상승 계속 나옵니다. 올릭스는 20%의 상승 보여줬고요.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은 강보합선에서 끝났는데 특히 이 한미약품은 11월에 이제 미국 학회에서 또 신개념 비만 치료제를 공개하겠다 말을 한 바 있죠. 근육량은 늘려주고 체지방은 줄이는 그 꿈의 치료제가 발표가 된다고 하는데 잠시 후에 이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어떻게 투자 포지션 잡아봐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